벌써 3-2에 다시 한 27분을 강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족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 참 중요하죠. 전달 체계. 가족에게 최종 그 정책이 수립되어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전달 체계를 한번 보겠고요. 또 가족에 대한 관련 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 전달 체계란 가족복지 전달 체계는 가족복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의 안 보이죠? 지방자치,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사회복지기관 행정조직으로서 가족서비스의 공급자와 수급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이며 가족정책을 구체적인 가족서비스로 전환하여 정책을 행정적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행정인데, 여기는 가족 서비스의 전환하여 가족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운영 주체에 따른 정부 부서 및 정책 내역, 공공 전달 체계, 민간 전달 체계. 공공은 국가가 하는 거죠. 민간은 사회복지비라든가 비영리조직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공공은 정부, 중앙,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죠. 거기에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있고, 또 정책 내용을 노동권 보장, 부모권 보장, 노인 돌봄 관련 내용, 소득 보장 영역이 있다. 민간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 기업,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이런 데서 사회복지 비영리조직 이런 데서 많이 조직을 가지고 가족복지를 실현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로 가족에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여성가족 개식 종합 및 여성 권익 증진, 가족 다문화, 가족 정책 수립, 조정 지원, 한쪽으로는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보호 지원도 하고 있고,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폭력 피해 예방 보호도 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다양한 담당 업무예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또 복지 지원과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을 또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다국어 지원 시스템 및 구축 운영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해왔고, 결혼 이민자 전문 인력 양성 등 경제 사회적 지원 자원을 발휘하고,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운영, 결혼 상담소 같은 거죠. 또 결혼 중개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결혼 중개업 등록 신고 관리,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 관한의 사항, 국제결혼 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 시행,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 관리 및 제도 개선, 가정폭력 실태 조사 연구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 육성,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개발 육성, 여성 긴급전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피해 의료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및 자립 지원 관한 사항, 또 가정폭력에 관한 시설 종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이주 여성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관한 사항, 일본 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사항,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이런 가족 정책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출산 정책과가 있어요. 저출산에 관련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조정, 저출산에 관한 정책 총괄, 자녀 간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 조정 및 개발, 임신, 출산 및 자녀의 자원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인구 및 저출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임신,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출산 양육 유지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의 시행, 출산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력 재정 금융 등에 관한 정책 총괄 조정,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 인력 확보 및 외국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인구 변동에 따른 적정 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또 보건복지부 분야 여성정책 및 다문화 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모자보건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정책과 보면은 저출산에 관한 기본 본 거고, 노인 정책을 한번 보겠어요. 노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수립 및 조정 조사 연구, 노인 보건 복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노인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경로 효친 사상 양양 및 경로 부대에 관한 사항, 노인 안전 및 권익상에 관한 사항, 노인 관리법 단체 지원 및 육성, 노인 보건 복지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치매 예방 관리 등 노인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독거 노인 및 노인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 노인 여가 교육 등 사회 참여의 활성에 관한 사항, 노인 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가임기 여성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모성 건강 환경 조성 지원 관한 사항, 이런 노인 정책과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영유아 정책, 영유아 교육정책 제외 정책 협의 조정 및 총괄,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및 개선 제도를 하고 있고,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총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 관련 관리 운영, 보육재정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보육예산 편성 집행관리 및 정산 결산, 보육서비스 이용 제도도 보육 전자 바우처 운영 및 관리, 보육행정 전산화, 지방자치단체 보육 공무원 교육, 보육개발 설립 및 지도 감독, 영유아 및 영유아 보육국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의식 개선 사업,
보육 관련 대외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보육 통계의 생산 및 관리, 어린이집 연합회 등 법인단체 지도 감독, 어린이집 평가 인증 기획 수립 및 평가 인증 제도 운영, 이런 것들을 보육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 정책과에서는 여성 고용에 대한 촉진 수립, 산전 전휴가 보유 모성 보유 제도 운영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령 제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유아휴직 및 급여 장려금 제도 우선 개선해 하고 있고, 직장 보육 제도 개선, 직장 보육 시설 설치 운영 및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여성복지의 정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봄으로써 어느 사회복지 필드의 현장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공공 전달 체계를 보겠어요. 전달 체계는 그 과업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말하겠어요. 우리는 소비자를 클리언트라고 하고 수급자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 언어로 사용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수립된 정책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담당 부서로서 주로 보육, 아동, 청소년, 모자, 부자 가족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또 단위 가구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부서에서 입양된 정책 및 추진 내용이 지방 전달 체계로 내려오면은 같은 조직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자는 실질적 집행자이다. 거기에 구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죠. 그들이 대개 업무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죠. 가족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광역시와 또 도단위에서는 여성정책국, 보건복지 여성국이 있고 복지환경 경쟁정책국 등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직무를 다루고 시군구에서 문화복지과, 시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으로 다양하게 조정되고 있다. 읍면 동사무소와 아동노인 장애인 부모 부자 가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관장하며 종합적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수요지 중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가족 유지율 저하, 또 이혼율 증가, 분양 가족 문제, 위기 문제 등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처하여 가족의 안정성 및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설치가 마련되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지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가정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문화 사업 전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앙시, 도시, 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여 시군구의 가족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 청소년 복지과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 실무 조직을 한번 보겠어요. 센터 대표가 있어요. 대외 협력 업무를 하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있어요. 센터를 총괄하고 센터 홍보, 센터 제공 서비스 질관리 평가, 그 다음에 건강 가정 교육팀이 있어요. 교육팀이 있는데 가정 설계 교육, 가정 생활 환경 교육, 식생활 영양 교육, 의료 관리 수선 교육, 가정 봉사 원형 양성 교육, 가계 재무 관리, 소비자 교육 등 프로그램을 기본 수행하고 있다. 건강가정팀은 가정생활 상담, 업무 제반,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있다. 그 다음에 민간 전달체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성원을 위한 사회적 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부터 변화에 맞춰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에게도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의식 개선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전라체 중앙시, 도시, 시군구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두고 가족복지와 관련된 전문 행정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예요. 편부모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에 있어 일정한 시설, 문화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 자립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 부자의 정보 제공과 긴급 지원을 통해 미혼모 부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센터이다. 여기 보면은 표다시 5의 6을 보면은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자립 역량 강화 종합 지원이 있고, 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서 기관 지원 활성화 있고, 주요 목표는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도 있다. 여러분들 이제 5-6의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전달 체계예요. 전달 체계. 민간 복지. 이제 국가에서가 아니고 이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 있어 일정한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일적 물적 자원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 사회복지 사업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자립 배양 능력, 또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기능 강화, 또 주민 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종합복지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합복지관이고, 다음에 한번 넘겨볼게요. 가족복지 관련법이에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입법 목적.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의미 있는 용어들이 정의를 정리하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이죠. 그래서 가정이란 가족 구성의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분양, 양육, 보호, 교육 등에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의미하면 1명의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말하고 있고, 또 건강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에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하고, 건강 가족 사업이라 함은 건강 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 분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보면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 가정 기본법. 건강 가정 기본법의 주요 내용 한번 5-7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꽤 많죠. 이건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족 관련법이에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의의와 입법 목적이에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이웃과 관계망 단절, 또 자녀교육 등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들에게 소득 보장 및 취업 발전, 주거 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위한 법이다. 1989년에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2002년에 부모지원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에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 모자 가족복지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 가족 상담 전화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것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이제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의 목적, 입법 목적.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용어 의미별 개념을 분류하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 아동 전 아동에 해당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서비스. 우리나라가 보육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타가 사업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여성 취업률을 걱정하면서 취업모의 타가 부담에 사회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유아 보육법 제1조에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은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2004년 1월 8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최근에 2017년 12월 19일에도 개정된 것은 현재 부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다. 또 영유아 보호법의 주요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가족복지법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요즘에 우리나라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그 가족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기본법 의의 입법 목적.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원의 균형과 적절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고령사회 기본법.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이제 초기 면접도 이렇게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고, 또 이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강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